사진으로 이제 많이 봉합술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술 후에 재활에 대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봉합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 후 재활 과정이 절제술과 봉합술 특별히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활이 요즘 환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수술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마치 이제 듣기에 수술도 물론 잘해야 되는데 재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래요. 네. 사실이 그렇지는 않지만 수술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수술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절제술의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 봤다시피 너덜너덜하고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 없애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걸어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술 당일도 마취 깨면 화장실 정도 갈 수도 있고 다음 날에는 당연히 뭐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주의사항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막 다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절 속은 염증 제거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건드렸잖아요, 관절을. 그러면 조금 염증 현상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쓰고 막 걷고 그러면은 염증 현상이 심해져서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걸을 수 있대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일상생활 정도는 하되 막 일부러 걸으려고 하거나 막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봉합술의 경우는 틀려요. 봉합술은 파열된 부분을 딱 이렇게 맞대가지고 나흘 동안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막 돌아다니고 관절 움직이고 그러면은 거기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생겨요. 이렇게 봉합 부위가.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안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봉합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차고 목발 보형을 하고 대략 6주 정도 하도록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경과에 따라서 관절 온도는 이제 제한적으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절제술하고 봉합술의 그 재활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 빨리 나가야 된다 할지, 이제 뭐 사정이 이제 오랫동안 보조기를 할 수 없고 목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절제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제 봉합술이 좋다고 권유를 하긴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절제술은 바로 걸을 수 있지만 봉합술은 보조기 착용부터 천천히 재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셨고요. 원장님, 그럼 보조기를 착용하고 초기에는 무릎을 일정 각도 이상 굽히지 말라고도 하시는데요.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다 할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렇습니다. 네. 무릎은 반월성 연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반월성 연골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것이 약 5mm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어요. 움직인다고. 그렇게 되면 봉합해 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합해 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좀 붓는 게 좀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세하게 조금 움직이는 거라서 뭐 크게 중요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지침을 내릴 때는 환자분들은 정확히 이런 기본적인 것에 이해가 좀 저희들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또 이제 운동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한을 시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허벅지 근육이 빠지는 게 눈에 띌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환자분들이 발을 딛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관련 질문이신데 네. 되게 하지 수술 대부분 이게 아까 절제술처럼 마음껏 걸어라 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발을 딛지 못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뭐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근육, 둔부 근육까지 거의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 후에 약간 좀 조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주의하는 기간에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우리 침상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항상 잊어먹지 말고 이대로 하세요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무릎 재활 3종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수술 후 초기에 하는 운동이에요. 이걸로 이제 근력이 위축되는 것이 완전히 커버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젖혔다 이렇게 하는 펌프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이제 수축했다 풀렸다 하면서 근력이 단련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릎을 누르기 운동 아니면 발 쫙 힘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허벅다리 근육이 힘을 줘서 허벅다리 근육이 안 빠지게 하는 이런 운동. 그다음에 이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하면서 해서 이것도 허벅다리하고 둔부 쪽 운동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6주 후에 관절 운동도 마음대로 시키고 그 다음에
발도 좀 딛게 하고 그럴 때 하는 운동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관절경 수술 중에서 반호성 영울 수술 때 나오는 지침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세하게 사실은 돼 있어요. 관절경 수술의 개요, 진단, 치료, 검사 및 수술 후 경과, 반호성 영울의 파열 수술의 방법, 이제 제거 수술의 사례도 이제 나오고 이제 봉합술의 사례도 나온단 말이에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반원성 연골 부분 절제 수술 치료.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수술의 활동 및 보행, 환자를 궁금한 거 다 적어놨어요. 휠체어는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발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행 가능한 시간과 거리는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절제 수술 후에는 어쩐다 그랬죠? 휠체어는 목발 됩니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필요 없다.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불필요합니다. 절제술 후니까 오늘 봉합술 시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기나 부목, 그다음에 소독은 어떻게 하냐, 발사 실은 언제 빼나, 뭐 염증은 어떻게 하나, 핏주머니 제거는 언제 하나, 뭐 퇴원은 언제 하나 이렇게 운동, 관절 운동은 언제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은 어떻게 하고, 스포츠 활동은 언제, 수영은 언제부터 하고 딱 돼 있는 직장에 복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봉합술, 반호선은 봉합술 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 아까 그런 내용을 다 적어졌어요. 보조기, 휠체어, 목발, 봉합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개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초기에는 좀 주의하는 거, 술 후에는 좀 더 강하게 근력 운동하고 관절 운동하는 그런 게,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항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이제 술 초기에 되게 보조기랑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주로 하는 운동이에요. 그때는 이제 함부로 움직이면 이제 연골 봉합해 놓은 곳이 붓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좀 더 강화된 근력 운동, 그러면서 이제 또 관절염에서 이런 운동 하는데, 강화된 근력 운동 하는 게 이제 이 책교 뒤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허벅다리 운동, 종아리 운동.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운동 기본으로 해서 실결구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도 하고,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운동도 하고,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도 하고, 몸통 운동도 하고 등등 해서 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재활 과정에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력 강화 운동, 근 위축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수술 후에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도 무릎이 계속 붓는 경우인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염증 같은 걸 또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수술을 하면은 절제술을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하고 뭘 해도 대부분 조금씩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해주는 수술하고 좀 관절 속을 건드려줘요, 일종의. 네. 이게 평온한 상태가 아닌, 어떻게 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절제된 이런 조직들이 치유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염증 현상이 조금씩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물도 찰 수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이제 빠져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얼마나 또 덜 붓느냐 이런 것은.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은 붓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걷지는 말아라. 환자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 활동하세요. 무리하게 일부러 걷거나 일부러 운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통상 이게 거의 좋아지려면은 한 달 내지 2달은 갑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일부 부어 있는 것은 큰 탈은 없고, 여기서 이제 염증 하는 것을 우리 환자분들은 항상 또 오해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의사들은 알잖아요. 염증이라 그러면 이제 조직이 비정상적인 상태여 가지고 조금 빨개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 환자분들을 염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고름 생기는, 농이 생기는 이제 염증, 그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화농성 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화농성 염증이라는 것은 부었다 그래서 화농성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조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좀 더 불편해지고 오래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무리하게는 쓰지 않으시도록 권유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농성인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유, 관절 수술 후에 화농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 정형외과 의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고. 거의 이제 없는 거라고 거의 생각하면 없고 관절경 수술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 따로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속에 염증도 제거해주고 또 이제 뭐 다 씻어내기도 하고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래야 되고 정형외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관절경 수술에서는 없다라고 거의 생각해도 없다고 됩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반월상 연골 봉합술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만 주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던데요. 중장년층이나 고령 환자도 봉합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물론 재생 능력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사람마다 조금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30대, 20대, 뭐 40대 초반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악착같이 봉합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분들은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연골 절제가 되면은 또 많은 세월을 이렇게 관절 연골에 충격이 가해지며 살아야 되니까 관절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능하면 꼬매주려고 노력하고 정 안 될 때 절제를 해줘요. 그래서 봉합해서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안 되면 그때 그건 절제술 하자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절제를 해도 활동 자체가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네. 절제술을 해서 충격 흡수 작용이 떨어져서 관절염이 발생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 1, 2년 된다고 금방 관절염 되고 뭐 한 5년 되니까 관절염이 심해져 가지고 아파서 못 걷고 이런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는 절제술을 해도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절제해서 빨리 성하는 게 좋잖아요. 50대도 물론 일단 봉합할 수 있는데 당연히 봉합해 줘야 되고요. 60대인데 60대에도 좋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혈액순환이 좋고 그다음에 길쭉하게 찢어져가지고 봉합하면 잘 붙겠다라고 하면 봉합해 줍니다. 네. 네. 연령이랑 부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네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봉합술 후에 회복까지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고 언제쯤 이전처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을까요? 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선은 보조기하고 목발보행 하는 것을 기본으로 6주를 하고요. 대개 저는 한 2주 정도를 더 하도록 권유해요. 한 8주 그러니까 한 2달쯤 되는 거죠. 2달쯤 되면은 이제 목발하고 보조기를 떼세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당부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은 그래도 좀 묘합이 완전치 않을 테니까 막 쪼그려 앉았다 섰다를 많이 한다랄지 그다음에 평지보행 외에 뭐 경사진기를 너무 많이 다닌다랄지 특히 쪼그려 앉아가지고 비트는 동작 이런 동작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 8주 정도 되면은 평지보행하면서 일상생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8주 정도.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집도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 생각에 파열된 것이 안 붙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환자분이 불편해도 일단은 잘 붙게 만드는 쪽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 정재원 병원장님과 함께 반월상 연골 봉합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부터 회복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들까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었을 텐데요. 무릎 통증이 생기면 무조건 겁먹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통해서 빠르게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